전략 체크인 시간입니다. 포트폴리오에 대한 운용 전략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과 같은 날에는 이렇게 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포트폴리오 조정을 해야 될지 궁금하시죠?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님 연결돼 있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기 전에 시장 분위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시장 분위기가 오늘 생각보다 좀 더 많이 하락을 하죠. 이 국내 증시 어제 하루 쉬었습니다. 한번 미국 증시 따져보면 한 번 상승했고요. 한 번 하락했는데, 이 겹쳐서 놓고 보면 한 0.5% 정도 조금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죠. 코스피가 1.4% 정도, 코스닥도 한 1.4%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500선에 지금 좀 가까이 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900선 깨면서 좀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미국 시장보다 하락폭이 좀 더 크고, 그리고 하락의 폭도 장중 하락폭도 조금씩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매도 금액이 뭐 굉장히 큰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거든요.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커서 1%, 2% 이렇게 굉장히 많이 커지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데, 이 매수 자금들이 좀 적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오늘 하락의 폭을 좀 더 키우는 그런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래 대금도 최근 들어서 좀 작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한 121선 정도 부근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거래 대금이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 코스피가 6,600을 넘어갔을 때 거래 대금은 굉장히 많이 높았었죠. 그러다가 계속적으로 줄어들다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거래 대금이 10조 원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거의 한 달 동안 개인들의 매수세가 시장을 유지하는 거의 대부분의 매수였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개인들만 시장을 좀 사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근데 개인들의 매수가 조금씩 약해지죠. 개인들의 매수가 약해지고 거래 대금도 좀 떨어지고 시장의 힘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수를 놓고 본다라면은 2600선 중심으로 해서 위로 아래로 한 50포인트에서 100포인트 정도, 사실 박스권의 레벨이 한 150포인트가 채 되지가 않습니다. 2600선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등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리는 거의 박스권 하단 부근까지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까지 나왔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어젯밤이죠. 이 미국 시장에서 어젯밤에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시장 모습들도 차익 실현 매물들도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몇 주 동안 계속적으로 수급이 집중됐었던 2차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은 지난주에는 매도로 수급이 좀 집중이 됐었다라면은, 이제는 전체적으로는 2차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로는 매기가 많이 좀 떨어지면서 수급의 집중도가 완화가 됐죠. 수급의 집중이 특정 종목과 섹터로 들어갔던 게 완화가 된다라는 건 시장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이 긍정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하지만, 그렇지만 시장이 전체적으로는 좀 하락하고 있다는 점,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고 기관도 매도가 나오고 환율은 1340원 정도로 좀 더 많이 올라가 있고, 대외적인 거시적인 변수가 시장을 좀 더 안 좋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지,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실적도 어느 정도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좀 선방하는 종목들이 훨씬 많고요. 그리고 이 수급에 집중되었었던 부분들도 완화가 된다라는 점들,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지만 대외적인 변수가 좀 안 좋다라는 점이 있고요. 최근에 좋은 종목들 살펴보면 오늘은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월요일까지죠. 중국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중국에서 단체 관광을 허용을 한다.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아진다. 중국이 조금 더 활성화된다라는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런 관련된 종목들, 대표적으로 호텔신라라든지 아니면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만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에 좀 나타났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종목들도 포함을 해서 대체적으로는 좀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종목들 대체적으로는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전략들 들어봤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 어떻게 해볼지 살펴보겠습니다. 현금대 주식을 이전에 70대 30 정도로 제시를 해주었는데 여기 전략에 변화 있을까요? 네, 우선 현금 대 주식 비중 70대 30은 유지를 하겠는데요. 하지만 지금 한 2,530포인트 만약에 밑으로 좀 하락을 한다 그러면 주식 비중 조금 더 늘릴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7대3 유지를 하겠습니다. 네, 2,530선을 기점으로 해서 현금과 이 주식에 대한 비중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일단 70대 30을 그대로 유지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주식 비중 내에서 업종별로 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이전에 주셨던 게 이제 반도체 쪽에서 20% 정도, 자동차, 화학, 화장품, 엔터, 백화점 이제 10%씩, 엔터까지 10%씩 들고 가고 화학 20% 정도였습니다. 종목들까지 같이 지금 화면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 포트폴리오입니다. 삼성전자가 일단 20%고요. 자동차에서는 기아가 10%, 화장품에서는 한국콜마 10%, 화학에서 S-오일 20%, 엔터 쪽에서는 하이브 10%로 함께 제시를 주셨습니다. 네, 이 업종별로도 좀 변화가 있을까요, 장모님? 네, 우선은 이 화학의 20% S-오일이 사실 뭐 계속적으로 좋았었죠.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정도부터 조금씩 하락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오늘 같은 경우 3.6% 하락을 하고 있는데 S-오일 뭐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 S-오일을 이 비중 20에서 10으로 좀 줄이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선적으로는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라는 점. 지금 저점이 62,000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62,000원부터 해서 8만원까지 사실은 올라갔기 때문에 한 30% 가까이 올라갔죠. 한 달 동안 30% 올라갔습니다. 좀 빨리 올라갔다는 점이 한 가지 부담 요인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정제 마진과 국제 유가였습니다. S-오일 상승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정제 마진이었거든요. 정제 마진이 4달러대에서 연초에 4달러 정도였던 게 이제는 8월 첫째 주에 11.5달러까지 굉장히 빠르게 좀 상승을 했습니다. 정제 마진이 빨리 올라왔는데 근데 과연 11.5달러에 더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 봤을 때에는 더 이상 올라가기에는 좀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제 마진이 어느 정도 피크를 찍었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국제유가도 80불 넘어갔는데 여기에서 국제유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 봤을 때 거기에서도 좀 물음표가 있죠. 국제유가와 정제 마진이 더 올라가기 힘들다라는 데에는 사실 S-오일의 약세를 만들었던 또 다른 요인인 경기 침체입니다. 중국 경기 아직 좋아지지 않았고요.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 아직 남아 있습니다. 경기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죠. 중국에서 금리도 또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경기 아직까지는 확연히 좋아진다라는 게 확인이 안 되고 있죠. 도리어 떨어지고 경기가 좀 침체가 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좀 부진하다라는 부분들, S-오일 하락에 사실은 또 다른 요인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S-오일 3분기 실적은 분명히 좋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좀 빨리 올라왔고 정제 마진과 국제 효과가 이제는 피크를 좀 찍지 않았느냐라는 부분들, 이 정도 수준만 사실 유지해도 실적은 매우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려감들이 조금 더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중국 경기 아직까지 좀 회복이 되는 부분들을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점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S-오일의 비중을 20에서 10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S-오일 화학 섹터에서만 비중 20%에서 10%로 축소 변화가 좀 있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유지인데 조금 개별적인 코멘트도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오늘 뭐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만큼 뭐 거의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1.3%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시장도 1.3% 하락하고 있죠.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나빴다라기보다는 최근에 외국인이 계속 시장을 매도를 했죠.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에도 작용을 하면서 하락을 했고 디램 가격은 바닥을 확인을 했죠. 그리고 3분기에는 삼성전자 영업이 한 5조 원 정도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삼성전자는 가격은 하락을 하긴 했지만 계속적으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은 유지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20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계속 같이 말씀을 드리면 기아도 좀 말씀을 드리면 기아 비중은 줄여놨지만 이제는 거의 바닥을 확인을 하고 있는,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사실은 기아 같은 경우 국내와 미국을 놓고 보면 우선은 야심차게 출시한 EV9이 미국 성장세에 대한 하회, 그러니까 사실 좀 잘 안 팔리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을 좀 떨어뜨려 놨고 미국에서 전기차도 그렇고요. 국내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미국 완성차까지 분위기가 썩 그렇게 좋은 부분들은 아닙니다. 최근에 좀 하락을 했었고 최근 한 2주 정도 전부터는 조금씩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는 횡보하는 모습들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기아에 국내에서도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실적이 좀 좋기 때문에 더 줄이기보다는 10 정도를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뭐 수익률이 뭐 가장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죠. 이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이 2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본업과 자회사 모두 실적이 호조세를 보여주면서 안 그래도 컨센서스 올라와 있는데 그 컨센서스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왔죠. 이 상당히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근데 실적이 좋아진 것보다 주가가 더 빨리 올랐죠. 그 이유는 최근에 이 중국 단체 관광 호영에 따른 기대감들, 뭐 호텔신라가 가장 앞장서서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뭐 백화점주들도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콜마, 뭐 코스맥스 같은 이런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도 중국 관광객, 단체 관광 기대감에 조금 더 많이 올라와 있고, 한국콜마는 특히나도 사실은 발목을 잡았던 게 자회사입니다. 연우와 HK이노의 이 자회사들이었는데, 자회사들이 하반기에는 좀 더 좋아진다라는 기대감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자회사들까지 좋아진다 그러면 실적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본업이 좋고 해외 매출 좋은데 자회사까지 좋아진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상당히 좀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하이브도 말씀을 드리면, 사실 하이브 실적은 좋았습니다. 하이브는 좋은 실적 냈는데, 좋은 실적 나왔는데도 주가는 최근 들어서 조금씩 부진한 모습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부진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크게 보면은 거시적으로는 기술주들, 뭐 다른 엔터주들도 그렇고 분위기가 조금 더 좋지 않았다라는 점이 한 가지가 있었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는 하이브 말고 JYP 엔터가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죠. 사실 뭐 실적의 컨센서스보다 부진한 것이 실적이 뭐 굉장히 나빴다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시장 기대감보다는 좀 못 미치는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 같은 경우 본다라면은 하반기 실적 기대감은 유효하고요. 최근에 뭐 앨범 매출이라든지 콘서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좋고, 위버스도 이제는 이 숫자가 상당히 좀 잘 나오고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 등을 봤을 때 하반기에는 충분히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 포트폴리오에 대한 의견들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화학 쪽에서 SO일 비중을 10%로 좀 낮췄는데요. 신규로 편입할 종목 있으신가요? 네, 신세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 한국콜마 말씀을 드리면서도 중국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신세계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관련돼서 가장 먼저 치고 나갔던 게 호텔신라였고요. 그 다음에 백화점도 같이 따라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신세계 같은 경우 이 백화점은 좀 부진합니다. 2분기에는 백화점 기저 효과 때문에 좀 부진한 모습들이 금년에 좀 나오고 있고요. 백화점 부진하면서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세점이 좋았거든요. 면세점이 상당히 좀 좋았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실적을 선방하게 만든 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백화점 추석 기대감들 그리고 판촉비가 좀 효율화되면서 실적은 백화점은 좀 긍정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고, 면세점은 상반기에도 좋았고 하반기에도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국 단체 관광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신세계 하반기의 실적과 뭐 이런 기대감 등을 봤을 때 한 10 정도 이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신 포트폴리오 전략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전략 체크인 시간은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의 의견 함께 들어봤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SO일 비중이 10%로 낮아지면서 지금 삼성전자 20% 그대로 유지하고요. 기아, 한국콜마, SO일, 하이브 10%씩, 그리고 신규 편입 종목으로 신세계까지 10% 추가됐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략 체크인으로 포트폴리오까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수급이나 원달러 환율 실적까지 오늘 도움이 되는 지표들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어두운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어서 어려운 시장이 예상되는 하루인데요. 오늘 드린 전략들로 돌파구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대장한 증권통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